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박앵커의 출근 전에 코너 속의 코너가 자꾸 하나씩 드러납니다. 박앵커의 출근 전 새롭게 아무튼 체크라는 코너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시장에서 내 취향이건 아니건 간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 체크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짧게 급등, 급락을 보인 종목들을 살짝 살펴보는 시간 넣어봤습니다. 이외에 이슈 터비로 자세한 이슈 다룰 거 정리할 거고요. 뇌피셜 열어보죠. 자, 아무튼 체크 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아무튼 체크의 이슈로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어보브 반도체 어제 급등했었고요. 잠시 후에 보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강한 흐름 나타냈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장중에 11% 정도 급등이었습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과 삼성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장중에도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슈 보죠. 어보브 반도체 들어가 보겠습니다. MCU 대란이 나고 있다라고 하죠. 마이크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데 어렵죠. 그냥 우리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두뇌의 역할을 하는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밥솥에도 들어가고 냉장고에도 다 들어가요. 이 MCU가 부족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MCU를 많이 생산하는 TSMC가 정전이 나면서 그 공급 부족 사태 또 불을 지폈다고 하네요. 그 소식이 들리면서 MCU 설계 생산하는 어보브 반도체가 급등이었죠. 어제 장중 29%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상승폭 조금 줄였으나 그래도 25%의 급등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던 이 종목 오늘은 어떨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보겠습니다. 앞서 어보브 반도체는 외국인 기관이 샀다면 이 종목은 어제 외국인 기관은 팔았지만 개인들이 강한 매수를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달 착륙선 사업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승을 보였는데요. 10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켰던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사업부 자체에 대한 관심도 그것보다는 우주항공 전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간 영향을 함께 받았죠. 어제 10% 정도 상승, 하지만 장중에 급등했다가 긴 꼬리를 달았네요. 14,3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죠. 자, 아무튼 체크 이슈들 살짝 봤고요. 깊이 들어갈 이슈는 이슈 터뷰입니다. MLCC 잘 팔리고 기판은 부족하다는데 이제 좀 답답한 주가 털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삼성전기에 대한 이슈부터 파보도록 하죠. 자, 이슈 터뷰입니다. 질문을 던져야겠죠. MLCC, 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뭐야?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어렵죠, 이름이.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다수의 전자기기에 이 MLCC가 들어가는데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스마트폰에는 1,000개 이상, PC에는 2,000개, 전기차에는 3만 개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각나죠. 이 스마트폰에 1,000개나 들어간다고? 얼마나 작길래? 라는 궁금증 넘겨보시죠. 지금 쌀 한 톨 가격 250분의 1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초소형 사이즈 보면요. 가로 0.4mm, 세로 0.2mm, 1mm보다도 정말 작은 사이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1,000개씩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MLCC, 내부는 어떨까? 이 작은데요. 정말 내부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500층에서 600층의 유전체와 전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작은 사이즈에. 한마디로 하이테크 기술 집약 제품이죠. 와인잔 한 가득 담으면 이게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MLCC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정말 큰 댐이면요. 이 MLCC는 작은 댐입니다. 배터리에서 물을 와 하고 보내면 이 작은 댐에서 물을 적정히 모았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전류를 필요할 때 적정히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 MLCC가 없다면 IT 기기는 고장날 수가 있겠죠. MLCC는 이 핵심 부품이라는 겁니다. 그럼 MLCC를 만드는 업체는 어디가 있을까요? 세계 1위는 무라타입니다. 34%. 삼성전기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합니다만 24%, 3년째 이 수준에서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측에서는 2025년에는 우리가 추격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건 전장용 MLCC에 투자를 가하고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라타는 전장 MLCC에 조금 더 강하고요. 삼성은 IT용 MLCC에 좀 강한데 기존에 잘 하던 IT용도 초소형 고용량으로 개발을 해내고 있고 전장용 MLCC도 더욱더 투자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앞으로 점유율을 늘려갈지 봐야겠죠. 그럼 삼성전기의 MLCC 외에 다른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기판 사업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사업합니다. 일단 올해 MLCC와 기판만으로도 이익이 개선돼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이상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MLCC는 사실 삼성전기에 잘 알려진 사업부고요. 저는 이 기판 품귀 현상을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기판이 가격세 올라가는 그 속도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데요. 기판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기판은 왜 또 갑자기 품귀 현상인데 온 세상이 다 품귀 현상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판 내에서도요 고성능 FC BGA라는 기판이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보다 훨씬 넓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전기차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하면서 조금 더 성능 좋은 기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기판이 2024년도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 이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는 삼성전기, 대덕전자가 유일합니다. 삼성전기와 대덕전자 어제 주가 움직임 보셨습니까? 삼성전기도 3% 정도 올랐고요. 대덕전자가 어제 12% 급등을 했습니다. 품귀 현상으로 인해 주가가 또 관심을 받은 건데요. 과연 이들이 기판 품귀 속에 주가 상승 더 이어갈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기 뭐라고 할까요? 1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판 부족하고 MLCC 쪽도 괜찮으니 올라갈 거야 라는 전망입니다. 4월 리포트 최대 목표 주가 27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증권가의 의견이고요. 박앤코의 뇌피셜 통해서 또 질문을 보내봤습니다. 유한타 송태영 과장님, 삼성전기 왜 이렇게 주가 답답해요? 그랬더니 꼭 그렇다고. 삼성전기는 갈 때는 강하게 가는데 안 갈 때는 참 안 간다고.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좋대요. 기판이나 MLCC 쇼티지 매력이 있어.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안 나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보내주셨고요. 하이투자증권의 박동준 과장님도 이 기판 공급 부족 이슈 투자 매력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삼성전기 이제 좀 제대로 가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기판 사업부, MLCC 사업부 기억하면서 이들 종목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박앤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